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오늘의 첫 오다를 픽업했습니다. 정신없어가지고 키도 안 뽑고 갔네. 키도. 이놈의 통도 비만 오면 자꾸 비가 새고, 오토바이도 비 올 때 한번 탔더니 그냥 RPM도 안 떨어지고. 자, 아무튼 오늘의 첫 오다는 마포 성산동에서 화성시 마도면 가겠습니다. 착불인데 운임이 좀 괜찮아서 전화를 때려놓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요거 착불로 가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착불? 네. 자, 일단은 출발하냅니다. 뭐 운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요즘에 운임이 이 정도도 잘 안 나오는 오다니까, 그래서 운임이 좀 괜찮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53km 나오네요. 53km. 마도면 내비도 지금 내비 찍고 왔는데, 내비도 저기로 가라 그러는데 안산 초지동 쪽으로 해서 그 뒤로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45,000원 나왔어요. 45,000원인데, 그래서 혹시 몰라 전화했더니 뭔 착불이냐고, 얼마냐고, 그래서 대답이 약간 탐탁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출발하라 그러시는데 모르죠. 뭐 가면 일단은 주실지. 자,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영수증도 썼고 지금 2시입니다. 2시.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늘 좀 여유롭게 갔어요. 저번 주는 제가 또 이빨 나머지 사랑니 2개 뽑아가지고 이빨 보고 쉬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헬멧이 어금니 사랑니 뽑은데 여기 턱 여기가 턱을 자꾸 꽉 눌러가지고 너무 애려서 저번 주는 쉬었어요. 화요일 아침에 이빨 뽑고 그리고 쉬었습니다. 저번 주는 쉬고 오늘 월요일인데, 저번 주 어린이들이 아침에 일찍 어린이집 갔었습니다. 마음속에 뭔 바람이 들었는지 엄마랑 가고 싶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7시 반에 집에서 문 열고 나가는데 아빠랑 애들이 한 10개월쯤부터 어린이집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년, 횟수로 7년 동안 아빠랑 어린이집 다녀서 이제 지겨워서 그런지 아빠와의 과도기가 왔는지 엄마랑 가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회사 쉬는 날이라 부모 참여 수업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대부분 엄마죠. 아빠들은 뭐 안 하기도 안 하고 시간도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가서 한 오전 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 옆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엄마가 회사 다니면서 이제 7살이니까 어린이집이 마지막이라 한 번도 못 했는데, 요번에 마침 날짜가 딱 맞아서 할 기회가 돼가지고 그걸 해서 쉬는 날 엄마랑 아침에 같이 엄마랑 손잡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엄마 이제 시간 맞춰서 오전에 가가지고 같이 수업하고 오고 그랬더니 아빠가 머릿속에서 잠깐 지워졌었나봐요. 그래서 엄마랑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졸려서 짜증내면서도 엄마랑 갔습니다. 엄마랑 갔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또 학교 들어가면 이제 좀 일찍 일어나야 될 건데, 이렇게 해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드나 보다 그랬더니 오늘은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지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길래 그냥 엄마한테 인사만 하고 아빠랑 갔습니다. 아빠랑. 아직 어려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맨날 일어나는 게 힘든데요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영상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어린이들 덕분에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7시
안 돼서 억지로 일어나가지고서는 얼른 먹고 엄마 따라 나가서 7시 반에 가니까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집 정리하고 그래서 한 9시쯤 돼서 준비할 수 있게 집 정리하고 그래서 9시쯤 돼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뭐 10시쯤 오다 찍고 10시 좀 안 돼서 오다 찍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장맛비가 어저께 일요일로 마지막으로 이제 장마는 끝났다고 뉴스에서는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폭염이 시작될 거라고 푹푹 찌는 폭염이 시작될 거라 그랬었는데 오늘은 온도는 한 30도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그랬었는데 오전에 흐렸어요. 그래서 오전에 너무 습해가지고 시꺼멓고 하늘도 꺼멓고 너무 습해서 이게 또 아직 남았나 보다 장맛비가 아직 남았나 보다 그랬는데 오후에 나오니까 지금도 성산대를 건너서 인공폭포 앞에 지나갈 때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긴 했었는데 이제 거치나 보네요. 햇빛 쨍쨍하고 하늘 맑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장마 끝나고 진짜 따끈따끈 뜨끈뜨끈해질 건가 봅니다. 맑은 하늘 오랜만에 보네요. 맑은 하늘. 자,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네, 더운데 물 자주 드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서 휴가철에 일은 좀 없더라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네. 오, 뭔 짓 하다가 졌다 갔다 꽂았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멀리 계시네. 드디어 보네요. 언제 볼까 했는데. 그러게. 맨날 외곽으로만 다니니까. 예, 시내 잘 안 다니고. 자, 운전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포르자 사장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많이 보세요. 저는 첫항입니다. 첫항. 화성 남양읍쯤 왔습니다. 남양읍이라고 나오네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쪽 잘 안 다니던 길이라서. 하여튼 여기 지나갈 때 화성 송산면에서 평택 장당동 가는 거 하나 나와서 꼭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픽업 거리는 14km 나오네요. 14km. 그냥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핸드폰도 조용하고 그래서 또 평택 한번 내려가게 됐네요. 그냥 뭐도 없어서 찍었습니다. 미안해. 여기다 세워놓을게. 야야야, 오지마. 이거 물건 얼른 픽업하고 갈게. 안녕. 넌 날 경계하지 않는 눈빛이야. 제발 날 물지 말아줘. 안녕. 수고하세요. 자, 픽업. 자, 저도 처음 들어도 보는 이름이라서 평택이 화성 송산면에서 평택 장당동입니다. 화성 송산면에서 평택 장당동 픽업. 왜 신기해? 에? 어디 놀러 갔네. 안녕. 인사 한번 하고 가자. 자. 응? 냄새 맡아봐. 일로 와. 그냥 갈게. 잘 있어.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한가하지 않은 몸이거든. 자, 다시 화성마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정도, 아까 한 18km 정도? 그 정도 거리였으니까, 이동 거리가.
아까 도착지가 오다 찍은 데서 남양읍 입구에서 한 10km 정도 남았나 안 남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초보라 오다 찍으면 일단 픽업을 먼저 생각해요. 픽업을 먼저. 안녕. 픽업을 먼저 생각해서 일단 저기 도착지를 지나쳐도 픽업을 먼저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뭐 외부권이라든지 찾아가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는 상황 보고 아주 가끔 상황에 따라서 일을 먼저 끝내고 픽업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워낙 간이 콩알딱지만 해서 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나서. 네,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10km밖에 안 나온다는데, 아까 2시쯤 출발했던 것 같은데 지금 3시 22분입니다 3시 22분이에요 3시 22분. 너무 빨리 가면 운임이 45,000원인데 1시간 만에 오면 또 더 비싸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운임 얘기했는데, 여보세요? 어디요? 마도요. 화성 마도. 한 2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예. 이거 급한 권고였나 보네. 1시간 20분 됐는데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면 뭐 돈 잘 주겠죠 뭐. 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 우님도 얘기했는데 너무 저기 약간 탐탁지 않게 대답을 해가지고 일단 오라 그래서 일단 갔는데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또 너무 빨리 가면은 뭐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뭐 45,000원이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거리는 또 거리지만. 저 때문에 우리 수원 사무실 기사님도 한번 저기 횡성 가다가 피해를 보셔가지고 하여튼 뭐 2차 저차 뭐 픽업도 먼저 하는 게 좋고, 도착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조절해줘도 괜찮고, 그렇게 가봤자 1시간 30분? 40분밖에 안 걸린 거니까 성산동에서 53km 거리를. 그래서 아무튼 이게 픽업을 먼저 한 겁니다. 전에 민족사관 고등학교 갔다 올 때 제가 보니까 픽업하고 한 3시간 만에 간 거 같아요. 3시간 반 정도 만에 간 거 같아요. 픽업하고 3시간 반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분이 또 파주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그 주구 다시 되돌아 나올 때 양평 용문면인가요? 양평 용문면쯤 올 때쯤 사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야, 저 파주에서 또 나왔다. 그런데 같은 분이 저 의뢰하셨는데 한 3시간이면 오죠.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그 이해시키시느라고 애먹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렇게 땅 가면 다른 사람은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파주에서도 3시간이면 오죠.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일단 그렇게 가버려서 그 설명하는 얘기는 들으려고 안 하고 이렇게 도착 시간 이해 안 해주려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바닷가 쪽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아직 장마전선이 완전히 다 안 물러가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헬멧이 뭐가 모양이 조금 바뀌긴 했나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 전에 램4 쓸 때랑 램5 쓸 때랑 이 실드 열었을 때 이렇게 바람 맞고 목소리 들어가는 정도를 보니까 똑같은 위치에다 마이크를 붙여놨는데도, 같은 마이크인데도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목소리도 훨씬 작게 들어가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가 위치가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가 시스템도 좀 바뀌었는지, 그리고 뭐 시스템도 좀 바뀌긴 했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기 그 여름에 덕트를 완전히 다 열면 이거 실드에 있는 덕트는 상관없는 것 같고, 머리 위에 그 중간에 머리통 중간에 하나, 양옆에 2개, 그 다음에 뒤통수 2개 그렇게 있는 거,
다 열면은, 그전에는 이 정도 바람 소리가 안 났는데, 이거는 약간 이건 약간 태풍 지나가는 소리 나요. 태풍이라 그래야 되나? 저기 가만 앉아 있으면 조용할 때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 있죠. 욱 하는 거. 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설명이 안 되네요. 아무튼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 납니다.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 전투기 쏘는 소리. 그 전에 램포는 이런 소리가 안 났었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시끄러워요. 이 헬멧이. 땀 마르거나 뭐 그러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 아무튼 뭐가 조금 틀려졌나 봐요. 제가 헬멧은 안에서도 저기 태풍 소리 혹은 전투기 소리가 계속 납니다. 덕트 열었을 때. 자, 화성마도 도착. 3시 40분이네요. 3시 40분. 딱 20분 걸렸네. 20분. 수고하세요. 아, 화성에서 평택 찍어 놓으니까 화성에서 강남 나오네요. 그것도 여기 마도면에서. 아무튼 저는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금 받았으니까. 돈 다 어디 갔냐? 돈은 어디로 갔네요. 자, 평택도 착불이니 전화를 해놓고, 내일 아까 뭐 확인하신다고 통화를 하시느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내비 찍어보니까 40km 나오네. 40km. 여기서부터 40km. 시간도 1시간. 열심히 가겠습니다. 평택에서 뭐 하나만 나와주길. 아멘. 네, 안녕하세요. 킥서비스입니다. 여기 화성에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요거 착불로 가고 있는 거 내용 아시죠? 착불로 가는 거? 네. 예, 금방 가겠습니다. 예. 땡큐. 야, 햇빛 나니까 덥네요. 햇빛 나니까 덥습니다. 줄줄줄줄 보이시나요? 네? 땀을 안 닦았는데 줄줄줄줄.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가끔 제가 그 카메라에다가 저기 외장 배터리를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서 쓰는데, 줄이 이렇게 머리 뒤로 요렇게 길게 요렇게 내려서 이제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는데, 줄이 이제 이렇게 덜렁덜렁 조금 주렁주렁 하니까 어디 이렇게 나오다가 뭐 모서리라든지 어디 줄이 걸려서 한번 이렇게 쫙 당겨지면은 그 충전 케이블이 한두 번 그러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서울터미널 갔을 때, 그때 오토바이 대고 물건 찾으러 가면서 내릴 때 옆에 무슨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내리면서 기둥에 한두 번 걸렸었어요. 그때 거기 또 차가 안 와서 또 한번 픽업하러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리고 뭐 다음날도 또 가고, 근데 거기에서 2번인가 걸리고, 또 이제 자잘하게 몇 번 걸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잘 되다가 마침 전화를 생각도 못했을 때 망가지네요. 평상시에는 그 가방 열어가지고 내장 배터리에 이제 충전 중이면 불이 깜빡깜빡 하니까 그걸 수시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열어서 이제 몇 번 걸리고 난 다음에는 열어서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전날 따라 덥고 그래서 그런지, 날이 덥고 그래서 그런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쭝얼쭝얼 말 열심히 하고 그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전날 3건 했습니다. 3건 하고 들어왔는데, 내려가는 길에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도 만나가지고 좀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얼굴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 마음에 제가 불쑥 나왔습니다. 자, 그 이후로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평택 갔습니다. 평택 갔다가 평택 들어가서 평택 고덕면쯤 들어갔을 때, 감사하게도 평택 독곡동에서 화성 병점 올라가는 게 나왔어요. 핸드폰 찾아가는 거. 그래서 평택 장당동 주고 독곡동 픽업하고
병점 주고 병점에서 집까지 쐈습니다. 쐈어요. 1시간에 쐈습니다. 1시간에. 그거 끝낸 시간이 5시 20분? 40분 그쯤 됐을 거예요. 5시 한 30분 전후로 그쯤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야 될 시간, 거기서 뭐 기다려 볼 만한 시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아주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그냥 사소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택 장당동에 도착해서 지금 영상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화성 마도면 끝내고 이제 평택도 착불이라서 혹시 몰라서 이제 전화를 하고 갔어요. 전화를 하고 이제 출발하는 그 영상이 아마 마지막으로 올려질 건데, 그때 통화 내용을 보시면 뭐 가격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착불로 가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 뭐 대부분 처음 받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뭐 가격을 모르면 얼마냐고 물어볼 거고, 아니면 착불인 내용을 모르면 뭐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흔쾌히 와 오시면은 뭐라 그랬죠? 하여튼 뭐 오시면 뭐 결제를 해준다 그랬는지 뭐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오면은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저랑 통화한 분이 가서 보니까 직원분이었어요. 직원분. 조그만 공장이었는데, 작은 공장이었는데 평택 도착지가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었는데 뭐 다들 외근을 나가셨는지 그 물건 받으시는 분, 아까 저랑 통화하시는 분 혼자 계셨습니다. 저보다는 좀 어려 보이셨고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아무튼 이제 영수증 내밀고 물건 전해드리고 영수증 내밀고 본인이냐고 확인하고, 그러고서는 영수증 드렸더니 저한테 통장으로 보내주겠다, 송금을 해주겠다 그러길래, 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좀 싸가지없게 느끼지 몰라도 송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또 그날따라 희한하게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거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때가 4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4시. 아마 저기 거기서 독곡동 갔다가 병점을 끝난 시간이 5시 반쯤 됐으니까 뭐 한 4시 반 전후로 됐을 거예요. 한 4시 20분이나 4시 40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몇 시쯤 붙여줄 거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4시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확실히 모르고요.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말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붙여주겠다, 이거 자기가 작업을 마저 다 끝내고 지금 이거를 먼저 해야 될 상황이니 좀 붙여주겠다. 그래서 그 영수증에다가 제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시간 안에 붙여주시죠. 이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냥 왠지 그냥 그렇게 나와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악착같이 안 받고. 그래서 그 말투도 그냥 나긋나긋하고 뭐 사람 좋아 보이길래 뭐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곡동 그거 완료하고 독곡동 픽업하고 병점 주고 남자답게 한 50km 1시간 만에 쏴서 퇴근하고, 그리고 오늘 그때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조금 애들 엄마보다 한 10분 20분 정도 먼저 와서 들어오는 길에 시간이 늦어서 7시가 다 된 시간이라 할머니네 가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먼저 데리러 갔는데,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집에 와야 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와서 저도 애들 데리러와서 오토바이 시동 끄고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계단 올라가기 전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걸어놓고 이제 집이 4층이라 올라가는 도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은 5시에서 6시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요즘 왜 저기 입금되면 바로 문자 오잖아요. 문자 안 오길래 확인도 안 하고 전화했어요. 한 6시 50분쯤 된 것 같은데 전화해서 아까 키 기사입니다. 입금이 안 돼서 저 입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제가 듣기에겠죠. 제가 듣기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거 제가 아까 붙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 하고 밑에 가서 사장한테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끝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서 보니까
사장님께서 퇴근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못 붙여주니 내일 오전에 붙여주겠다.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나 픽 안 하시는 사람이나 이제 그런 좀 귀찮은 송금건 안 걸려 보신 분들은 저를 쪼잔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뭐 몇 분이나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게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일입니다. 돈 벌려고 일하는데 내가 일한 돈 지네가 주는데 그 돈 10,000원 몇만 원 가지고 갑질하는 기분 들면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면상에다 대고 욕도 하고 좀 그러기는 하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상황으로 되면은 좀 싸가지 없는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그랬습니다. 왜 아까랑 말이 틀리시네요? 그랬더니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항상 나긋나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람이라서 화를 좀 낼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말이 틀리냐고 이제 조금 목소리도 깔고 퉁명스럽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사장님이 붙여줘야 되는데 없는 걸 어떡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붙여준다 그러면 내 몇 시로 알고 있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출근해서 사장님이 출근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말을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양해를 구했는데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는 척하는 말을 했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보통 9시에 출근들을 하시니 내일 9시부터 입금이 될 때까지 전화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좀 언짢으셔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또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보다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듣기 싫은데 저보다 나이 많을지 모르죠. 저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9시는 좀 아니고요. 9시는 아니고요. 어차피 오전이면 뭐 11시 반 좀 넘으면 점심시간이니까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한 2밤 잤나?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아마 안 보겠지만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동영상이 날라가가지고 얼굴 내밀고 마무리 짓고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나머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그런 거니까 뭐 더 제 위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9시는 좀 아니고요. 그 말에 이제 좀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받아들여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아니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뭐 무슨 오전 내 기다리라 그러고 몇 시에 사장님이 몇 시에 출근할지도 모르고 이거는 잘못된 경우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못 기다리고 이렇게 유난을 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미안하게 됐지만 내가 아침에 전화를 좀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똑같이 싸가지 없게 얘기 못하고 그럼 저는 전화를 안 받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때 문 열고 집에 들어갔었는데 애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 뭐 그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하루야 미안해 뭐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야이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야이 소리가 나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봐가지고 이제 야이 하고선 이제 저기요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계속 전화한다고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 뭐 싸우자는 거냐 갑질하는 거냐 그랬더니 무슨 9시에 출근하는데 9시부터 전화해서 돈을 달라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 알았다 일단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네가 결제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니 난 네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니까 회사 번호를 좀 알려줘라. 내가 우리 서로 피곤하게 서로 통화하지 말고 내가 회사 일반 번호로 전화해서 알아서 해결할 테니 회사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자꾸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아침에 출근해서 지네 사장한테 얘기를 할 테니 그 기다려라. 왜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 전화 일반 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러냐. 난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간 데인데 그 내가 받아야 될 돈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 화성 송산면에서 평택 장당동 가는 거 4만 원짜리였어요. 내 돈 4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내가 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인데 몇 번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몇 번 송금을 받았던 업체도 아니고 다음에 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업체에 그렇게 잠자코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랬더니 아무튼 알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말투가 격해졌죠. 그래서 아무튼 일반 번호로 가르쳐 줘라. 내 널 피곤하게 할 일은 없을 테니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저기 문자로 저기 회사 일반 번호를 하나 보내달라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린이들 데리고 집에 오는 게 한 10분 정도 돼요. 5분에서 10분 집에 와서 신발 벗고 뭐 하고 문자가 안 오길래 그때부터 계속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2번인가 3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이제 그때 혼자서 이제 기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죠. 야, 이게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엿먹으라고 전화를 안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두 번은 뭐 1분 동안 신호 다 갈 때까지 안 받고 3번째, 4번째는 전화 걸자마자 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흥분하면은 너무 이 절제를 못해서 이 소리 지르고 막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건 아닐 텐데 너무 흥분을 하면 막 그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라 그러죠. 이제 몸 살 떨린다고 남자들 속된 말은 아우 존나 살까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살 부들부들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너무 화가 나서 목소리도 부들부들 떨려서 이제 너무 흥분해서 싸우면 말도 더듬어서 제가 말싸움에서도 자주 지고 좀 그러는데 성격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2번은 안 받고 3번째, 4번째는 걸자마자 계속 끊어버리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한 30초, 1분 정도 있다가 다시 걸었더니 딱 받았어요. 자,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냈습니다. 7시 15분에 회사 번호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글이 출근합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문자를 이렇게 보냈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보내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짜증이 더 많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사입니다. 그 회사 번호 하나 보내라니까 왜 안 보내요? 그랬더니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전화번호 하나 보내주는 게 어렵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성격이 제 얘기를 해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짜증은 나는데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투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냥 좀 차분하다 그래야 되나 얌전하다 그래야 되나 좀 이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굴도 좀 이제 좀 얌전하게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가 짜증이 많이 났는지 같은 말만 한 5번 정도 되풀이했어요. 같은 말만 한 5번. 지가 기분이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아니 왜 5시에서 6시 사이에 보내준다 그랬는데 왜 말이 틀리냐 왜 말이 틀려요 했더니 그 틱틱거리게 싸가지 없게 틱틱거렸던 말투 그러니까 내 말투가 기분 나빴다. 그리고 오전 중에 붙여준다 그랬으면은 11시 59분까지 12시까지가 오전이니까 점심시간 전이 오전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왜 그걸 못 기다리냐 응?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데 너는 왜 그걸 못 기다리냐. 그리고 그때부터 말투가 바뀌어서 틱틱거리는 말투로 왜 나랑 뭐 우리 회사를 돈 띄어먹고 안 주는 그런 나쁜 놈으로 그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처음 한 5번 정도를. 저는 뭐 제가 뭐
잘났고 뭐 못났고 뭐 교양이 있고 없고 뭐 배웠고 못 배웠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 말하면 일단 함부로 잘 안 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 말 아주 길지 않으면 그 사람 말 다 듣고 저 할 말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상대방 얘기를 다 듣고 제 얘기할 때 끊는, 그 다음에 제 얘기 끊으면 좀 기분이 많이 나쁘죠. 나는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 그래서 이제 그 5번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 끝나서 말하려 그러면 말 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은 자기 귓구멍 닫아놓고 자기 할 말 끝까지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해도 이제 저 양방향 방송하듯이 나도 말하고 걔도 말하고. 저는 그런 게 좀 병신 같아서 그런 짓 안 하고 상대방이 또 말하면 또 가만 듣고 있고 그런데 뭐 그래서 제가 말을 끊으면 지가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소리 몇 번 지르고 이제 반말로 욕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닥치고 좀 들어보라고, 같은 얘기 그만하고, 병신같이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너는 네가 일반부 회사 전화번호를 하나 가르쳐주면, 네가 회사 전화번호 하나 나한테 가르쳐주면 너는 네 손을 떠나는 일인데 왜 안 가르쳐주냐, 계속 안 가르쳐주길래,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네가 받은 물건 그 돈 달라고 사장한테 전화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네가 뭐 곤란한 부분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 곤란한 건 없대요. 곤란한 건 없는데 뭐 굳이 뭐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곤란한가 보구나. 그래서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이제 우리 킥기사들의 입장인지 저만의 입장인지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네 얘기를 지금 3번 4번 길게 들었으니 내 얘기 끊지 말고 딱 한 번만 들어봐라. 이제 내가 네 사정을 다 들었으니 네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다면 일단 먼저 사과는 먼저 하겠다. 싸가지 없게 들렸다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고 일단 사과를 먼저 하고 얘기했죠. 자, 우리 킥 기사들의 입장은 이거다.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는데 그쪽이야 다음날 아침에 송금해 주는 게 한 번이지만 정말 입금 그렇게 송금 받는 일이 많이 걸리면 하루에 4건 5건이 걸리는데 그걸 일일이 몇 시에 보내드릴게요, 몇 시에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거 쌓이다 보면은 잊어버려서 나도 잊어버리고 보내주는 사람도 바빠서 누락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받는 거지. 악의적으로 안 붙여주는 사람은 1%다. 상위 1%다.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별로 없다. 내가 아까 가보지 않았냐. 그런 공장도 있고 그런 회사에서 왜 돈을 안 주겠다고 생각하냐. 그렇지만 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신뢰라든지 뭔가 확신이 없는데, 나는 내 돈 4만 원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내가 9시부터 계속 전화를 한다니, 그렇다면 난 네 전화를 안 받겠다. 너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일반 회사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또 안 가르쳐 주고, 또 말하는 거는 자기네가 무슨 돈 띄어먹는 양아치란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싫은 소리는 싫은 소리 되고 하고, 왜 그거 하나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 돈 4만 원에 목매다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네요. 아무튼 반복이었습니다. 계속 반복이었어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할 마음이 없는데 안 끊더라고요. 뭐 기분이 되게 나빴는지 계속 같은 얘기를 말 안 하고 있으면은 한 10번? 100번도 하게 생겼더라고요. 해 뜰 때까지 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녁도 안 먹고. 그래서 너 나랑 전화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냐?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대화 안 통하면 난 내일 아침에 평택으로 갈 거다. 나 여기 서울인데 평택으로 갈 거다. 여기서 뭐 맘 먹고 가면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통화 중에 솔직히 자기도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사장한테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퀵서비스 기사님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계속 전화하시고 좀 거친 분 만나셨다고 뭐 거친 분 만났다고 그러면서 뭐 오늘 저녁이라도 뭐 입금을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됐고 회사 번호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줬다.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처음에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못 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제대로 못했는지 전화를 받고 그 다시 문자 받은 다음에 전화해서 전화 받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사장님도 뭐 오늘 저녁 뭐 9시건 뭐 10시건 오늘 저녁이건 밤이건 늦게라도 보내주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못 알아듣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냐 그럼 내가 아까 너무 흥분해서 얘기를 못 들었나 보다. 그러면 일단 답이 나왔네. 끊자 그랬더니 안 끊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예, 중간에 소리랑 욕을 섞어서 한번 빽 얘기하고서 이제 말을 끊어놓고 이제 사실 제가 그 전화 끊고도 내가 왜 병신같이 얘를 달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달랬어요. 몇 번 미안하다 그러고 좋아 네가 왜 기분 나쁜지 이제 알았다. 야, 아까 내가 저 싸가지 없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아까 너 나 보지 않았냐? 내가 물건 줄 때 그런 식으로 주더냐?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탕뛰기라고 탕뛰기 건당건당 돈을 받아서 내가 그 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모아서 남들 월급처럼 그 하루 일당을 모아서 내가 그 내 수입을 갖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제가 우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기사들은 돈 못 받으면 갑자기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리고 사실 돈 받아야 될 때 내가 받아야 될 때 물건은 좋은데 돈은 못 받았으면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우리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말투를 좀 싸가지 없게 바꾼다. 응? 솔직히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세게 나가면은 뭐 좀 쉬워지는 경우가 있고 안 그래야 되는데 세게 나가면 쉬워지는 경우가 있고 부드럽게 나가면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랬던 거다. 그랬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짜증나게 깝깝하게 그러게 뭐 자기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사님 지금 맛있게 저녁 드실 시간인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아무튼 끊었습니다. 그래 아무튼 미안하게 됐다. 내가 9시부터 계속 전화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분 나쁘게 들었나 본데 9시부터 전화 안 하고 끝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보면 안 되냐고.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오전 중에 뭐 9시 10시에 송금이 안 되면 오후에 지 돈으로라도 붙여주겠다고 이렇게 연병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헛소리는 필요 없고 일단 뭐 상황이 뭐 늦게라도 붙여둔다고 뭐 그런 연락을 받았다 하니 오전에도 뭐 한 9시 반이나 10시쯤까지 기다려보고 안 오면 내가 문자 하나 보내보고 그래도 안 오면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 테니 끊어라. 난 잠깐 1, 2분 본 사람이나 이렇게 10분, 20분씩 전화하기 짜증나니까 끊어라. 그때 뭐 이렇게 뭐 또 멍멍 몇 번 하고 끊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성격이 못난 성격이라 잠도 못 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며칠 동안 못 지워요. 며칠 동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혼자 뭐 우습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뭐 참기 프로젝트다 보다 연병하고 이제 그냥 웃기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기 프로젝트다 이제 성격 다듬 짜고 이제 그냥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운전할 때도 우리 카페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에는 이제 소리를 지우거나 뭐 삐소리 넣거나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운전을 좀 너무 심하게 개념 없이 했다 그러면 이제 욕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 안 하면 분해서 며칠 동안 생각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잠 못 자고 원래 한 11시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자요. 아이들 자려고 11시쯤 불 끄고 요즘 애들이 11시 다 돼서 잠들거나 아니면은 11시쯤 자자 그래서 불 끄면 바로 잠듭니다. 그러면 잠 안 오거나 그럴 때는 잠깐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한 11시쯤 그 사장도 뭐 바빴는지
바빴으니까 보냈겠죠. 자기도 보내야 된다는 뭐 생각이 빨리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11시 오밤중에 보내줬겠죠. 뭐 보내준 거는 뭐 받았으니까 고맙다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전 그 자리에서 못 받으면 다 악당이니까. 이런 상황은 다 악당이니까. 어쨌든 그냥 받았으면 됐다 이제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핸드폰 갖고 놀다가 이제 입금된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왔는데 누군지 보지도 않았어요. 4만 원 딱 뜨니까 그 돈이구나. 그래서 옆에 툭툭 치고 이거 봐라. 소리 지르니까 들어온다. 예. 소리 지르니까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그 직원이 뭐 사장한테 뭐 오늘 중으로 붙여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보내줄 사람이니까 늦게라도 머릿속에 넣었다가 보내줬겠죠. 그런데 조금 귀찮게 받아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제 말 아주 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주 부정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조금 돈 안 들어서 한 번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사람 성향을. 한 번 정도면 이게 제대로 전화 끊고 보내줄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좀 귀찮게 하면 돈 바로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냥 일은 3건밖에 안 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 내미면서 영상 마무리 지어서 그냥 만들어서 올려보고 싶은 마음 생긴 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했죠. 뭐 처음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이제 막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동영상 뭐 한두 개, 두세 개만 보면 말주변이 없어서 같은 말 길게 하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마음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긴 거는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돈 못 받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돈을 받는데 좋으신 분들은 바로 붙여주시지만 피곤하게 돈 안 들어오면 피곤하게 하면 바로라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받아진다는 거. 이게 현실이라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공감해 주십사. 뭐 공감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이런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에다가 불쑥 얼굴을 들이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가 아니죠. 한 2밤 지났으니까 화성 넘어갈 때 알아봐 주신 건포르자님 그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영상 잘렸다고 갖다 버려버리면 혹시라도 우리 그 포르자 사장님 기다리실지도 모르는데 뭐 잠깐이지만 그리고 제가 얼굴은 가릴 거지만 그래도 저도 저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만나는 영상 그런 것도 또 올리면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부숙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지금 말한 것만 한 17분 정도 되네요. 그 전에 제가 이거 여기 핸드폰 문자 보여드린다고 잠깐 끊었을 때 그때도 한 거의 20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말주변이 없어도 오늘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솔직히 좀 분이 안 삭혀져서 저보다 어려 보이는 친구한테 그 훈계라고 저 혼자 훈계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을 들어서 말을 해야 풀려요. 말을 해야 풀리니까 너그럽게 귀엽게 봐주시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러면서 얼굴도 한번 들이밀고 그래야지 또 제 얼굴 한번 보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항상 헬멧에 붙은 화면으로만 보시면은 항상 제 뒤에 타구성 요렇게 텐덤하는 그런 기분만 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제 긴 얘기, 저의 얼굴 보면서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휴가 시작돼서 완전 휴가 피크철이라 일이 많이 없을 텐데 일 없어도 좀 힘내시고 날 더워도 힘내시고 식사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하시는 분들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물들이라도 많이 드시고 음료수라도 많이 드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